절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미쳤다고 경아. 영하 40도 환경에서 반도체 장비가 정상 작동할 리 없어요. 독일 최고 기술자가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더 극단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쳤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코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실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렉입니다. 체코 산업기술부 차관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도입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예요. 2023년 12월 15일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창밖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온도계는 영하 3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어요. 독일 장비가 또 멈췄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프라하 외곽에 있는 우리 파일럿 반도체 공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2억 유로짜리 독일 ASML 장비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챔버 안의 온도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정밀 제어 시스템은 아예 작동을 멈춘 상태였어요. 클린룸 전체가 마비되었죠. 페트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차관님,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겨울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돼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독일 뮌헨에 있었어요. 반도체 박람회의 화려한 전시장에서 토마스 뮬러를 처음 만났죠.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바크 차관님, 우리 기술이면 체코를 유럽의 반도체 허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시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꿈 같아 보였어요. 최첨단 이온 주입 장비, 나노미터 단위 정밀도, 99.8% 수율.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춤을 췄죠. 계약서에 사인할 때 토마스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6개월 후에 터졌어요. 체코의 높은 고도와 낮은 습도가 플라즈마 반응을 불안정하게 만든 거였죠. 독일 기술자가 날아와서 일주일 동안 수리했습니다. 비용만 50만 유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겨울에 왔습니다. 영하 30도 추위에 온도 조절 시스템이 오작동했죠. 또 독일 기술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80만 유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계속 반복되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저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페트르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핵심 부품은 손도 댈 수 없었어요. 바르바라도 마찬가지였죠. 기업 기밀이라서요. 토마스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3장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5년 전 독일 장비가 우리 공장에 처음 들어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두 번째 사진은 2년 후 모습이에요. 첫 번째 대형 고장이 난 날이죠. 페트르의 표정이 절망에 차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은 지난달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고장, 또 다른 독일 기술자, 또 다른 거액의 수리비.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2023년 11월 모든 것을 바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체코 반도체 허브 2030 프로젝트 승인. 150억 유로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체코를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반드시 완전한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한다. EU는 더 이상 외국 기업들의 기술 독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졌거든요. 반도체도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기밀이라는 방패막이를 포기하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과연 우리가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차관님,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우리와 미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세계 최강 기업들과의 숨막히는 경쟁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 식민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과연 체코 같은 작은 나라가 거대한 기술 제국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운명을 바꿀 150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3주 동안 제 사무실은 마치 국제 전시장이 되었어요.
세계 최강 기업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거든요. 첫 번째로 온 사람은 예상했던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화려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시계만 해도 체코 엔지니어 연봉보다 비쌌죠. 토마스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노바크 차관님, 오랜만이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 톤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예전보다 더 건방진 느낌이었죠. 토마스가 가져온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독일 회사는 최신 이온 주입 장비는 원자 단위까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율은 99.9%, 불량률은 0.01% 미만이라고 자랑했죠.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의 70%가 우리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가슴을 펴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핵심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기술 매뉴얼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 그건 계약 체결 후에 단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필요한 부분만 교육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건 위험하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5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토마스가 떠난 후 네덜란드 ASML 팀이 왔습니다. 팀장인 얀반 데르베르는 토마스보다 더 오만했어요. 저희는 세계 유일의 EUV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듯 했어요. EUV 장비 한 대 가격이 2억 유로라고 했습니다. 체코 정부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칠라노 공정은 불가능합니다. 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제가 기술 이전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저희 기술은 20년간 개발된 노하우의 결정체예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체코를 우습게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 뒤에 앉아있던 페트르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국 LAM 리서치에서 온 마크는 달랐어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지만 내용은 더 교활했죠. 우리는 애칭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삼성, TSMC 모두 우리 장비를 써요. 마크는 중국 제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납기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2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2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급하시면 프리미엄을 지불하시죠. 50% 추가 비용이면 1년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마크의 미소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거든요. 일본 TEL에서 온 사토는 가장 정중했습니다. 깊게 인사하며 들어와서 정성스럽게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저희 장비는 정밀도와 안정성에서 최고입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았어요. 기술 이전은 일본 본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답변 가능한가요? 명확한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토의 정중한 태도 뒤에 숨은 거절 의사가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중국 SMI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중국 견제 정책 때문에 처음부터 논외였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 기업들이 남긴 화려한 카탈로그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든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페트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아직 안 가세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페트르, 솔직히 말해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페트르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우습게 당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기술 식민지로 보고 있어요. 돈만 내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르바라도 복도에서 나타났어요. 차관님, 저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파트너를 찾는 게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영원히 구걸해야 하는 건가요? 바르바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그들에 대한 분노,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려는 마음에 대한 분노. 창밖으로 프라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도시는 수많은 침입자들을 견뎌냈어요. 오스트리아, 독일, 소비에트. 그때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이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거든요. 세메스라는 회사에서 미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뜩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찾던 진짜 파트너가 나타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서방 기업들은 모두 실망만 안겨줬으니까요. 미팅 일정을 잡아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다를까요? 이틀 후 프라하 공항 출구에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 정말 맞나요? 다른 기업 대표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성우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혼자 왔어요. 수행원도 없고 기자도 없고 심지어 선물을 들고 온 사람도 없었죠. 평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 쇼핑몰에서 산 것 같았어요. 제게 걸어오면서 그가 한 첫 인사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바크 차관님.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진실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다른 회사들처럼 화려한 약속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순간 제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솔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성우가 말을 이어갔어요. 차관님께서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실망하셨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희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기술받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성우가 펼쳐 보인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반짝반짝한 홍보 사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장비들이 사막에서 모래 폭풍을 맞으며 테스트받는 사진들이었거든요. 영하 40도 극한 추위에서 6시간 동안 돌아가는 장비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저희 장비가 다른 회사만큼 빠르지는 않아요. 성우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체코의 환경에 맞춰서 만들 수 있어요. 그가 보여준 설계도에는 체코의 특별한 조건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었어요. 높은 고도, 낮은 습도, 급격한 온도 변화까지. 우리는 장비만 파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반신반의했죠.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한국을 직접 보러 가겠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모든 걸 다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후 저와 페트르, 바르바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성우가 우리를 세메스 화성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공장 입구에서 본 첫인상은 소박했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공장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실용적인 느낌이 들었죠.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페트르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대한 클린룸 안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조립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가까이 가서 보세요. 성우가 페트르에게 말했어요. 페트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엔지니어가 손전등을 건네주며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페트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다 보여도 되는 건가요?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어차피 같이 일할 건데 숨길 게 뭐 있어요? 그 순간 페트르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년 동안 쌓인 답답함이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바르바라는 클린룸 시설을 직접 분해해보고 있었어요. 필터 교체 방법부터 온도 조절 시스템까지 모든 걸 직접 만져볼 수 있었죠.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바르바라의 감탄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환경 테스트실에서 받았습니다. 거대한 챔버 안에서 한국 장비가 극한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영하 40도에서 플러스 50도까지 온도가 급격하게 변했어요. 체코보다도 더 가혹한 조건이었죠. 모래와 먼지가 장비에 계속 날아들었고 습도도 0%에서 100%까지 변했어요. 6시간 후에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성우가 말했어요. 6시간이 마치 6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테스트가 끝났어요. 페트르가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플라즈마 균일도는 99.5%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온도 보상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죠. 브레이크 시스템, 냉각 시스템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페트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독일 장비는 영하 30도에서도 말썽을 부렸는데 한국 장비는 영하 40도에서도 멀쩡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페트르가 제게 말했어요. 차관님, 이제 알겠어요. 왜 다른 회사들이 기술을 숨기는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의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페트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자신 있으니까 다 보여주는 거죠. 바르바라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관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24시간 언제든지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다음 날 성우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곳은 한국의 반도체 연구소였어요. 거기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체코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걸 봤어요. 프라하의 고도, 습도, 온도 변화까지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었죠. 우리는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성우의 말이 제 가슴 깊이 울렸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찾던 진짜 파트너라는 것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차관님, 저희는 체코를 고객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해요. 가족이요? 네. 가족이니까 모든 걸 나누는 거죠. 좋은 것도, 어려운 것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프라하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체코 내부의 반대 세력들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체코 산업기술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하얀 회의실 천장 아래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15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각각 달랐어요. 기대, 걱정, 분노, 의심이 뒤섞여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로슬라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노바크 차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야로슬라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독일은 검증된 기술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가 주먹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야로슬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관님은 우리나라 운명을 도박판에 걸고 계신 거예요. 다른 위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야로슬라프 회장님,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야로슬라프가 제 말을 끊었어요. 본 것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독일은 우리 지역에서 12년간 경험이 있어요. 한국은 뭐가 있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어요. 페트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한국 기술은 정말 페트르, 당신은 기술자예요. 정치적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고. 야로슬라프가 페트르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페트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르바라도 말을 하려다 포기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 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차관님,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독일 방안은 초기 비용은 저렴하지만 유지비가 매년 30억 코르나씩 들어요. 한국은 어떻고요? 초기 비용은 20% 높지만 유지비는 거의 제로예요. 5년 후부터는 오히려 이익이에요. 야로슬라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5년 후요? 그때까지 한국 회사가 존재할까요? 그의 말에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1989년에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갑작스런 질문에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25살이었어요. 벨벳 혁명 때 저는 바칠라프 광장에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우리가 뭘 외쳤는지 기억하세요? 야로슬라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자유. 진정한 독립.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는 소비에트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서방의 기술 종속으로 갈아탈 건가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기술이 좋아요? 물론 좋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제가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며 말했어요. 기술 식민지예요. 돈만 내고 입 다물고 있는 고객 말이에요. 야로슬라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한국은 다르다는 겁니까? 네, 달라요. 제 대답이 단호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순간 페트르가 용기를 냈어요. 회장님, 저는 20년 동안 독일 장비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페트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직접 분해하고 조립했어요. 처음으로요. 바르바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저를 동료로 봤어요. 고객이 아니라요. 야로슬라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때 나이 많은 위원 한 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야로슬라프, 당신 말이 맞아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죠. 모두가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뭘까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 아니면 영원히 남의 기술에 매달리는 것?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야로슬라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저는 야로슬라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성공하면 그 영광도 체코 전체의 것이에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투표 시간이 되었어요. 15명의 위원들이 하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국 지지표가 하나, 둘, 셋 올라갔어요. 독일 지지표도 올라갔죠. 숫자가 팽팽했어요. 마지막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쪽이었어요. 한국 9표, 독일 4표, 기권 2표? 사무총장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낸 거예요. 하지만 야로슬라프의 표정은 무서웠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노바크 차관. 그가 회의실을 나가며 던진 말이었어요. 제 등줄기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말로만 했던 약속들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성호에게 전화했어요. 성호 부장님 결정 났어요. 어떻게 됐나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성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차관님.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라하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한국이 약속을 지킬까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2년 동안 나올 거였어요. 2024년 5월 15일 프라하 대통령궁.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체코 반도체 기술 협력 협정 체결식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80억 유로 규모의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체코의 운명이 바뀔 거였거든요. 성호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차관님, 긴장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진짜 파트너를 찾은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50명의 체코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떠났어요. 9개월간의 집중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거든요. 페트르가 제게 말했어요. 차관님 정말 꿈 같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바르바라의 눈도 반짝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할 생각을 하니까 설레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거든요. 서울의 세메스 연구소에서 본 광경은 놀라웠어요. 페트르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체코의 낮은 습도 환경에 맞춘 새로운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이었죠. 차관님, 이걸 보세요. 페트르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더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진짜 협력이었죠. 바르바라는 다른 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체코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차관님, 한국 프로그래머들이 정말 대단해요. 바르바라의 얼굴이 환했어요. 제가 체코어로 말하면 바로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한국어로 설명하면 체코어로 바꿔줘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배려 깊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드디어 첫 번째 한국 장비가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에서 은색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대한민국, 체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프라하 반도체 파크에 장비가 설치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페트르와 바르바라가 직접 설치 작업을 지휘했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한파가 체코를 덮쳤어요. 온도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죠. 5년 전 독일 장비가 멈췄던 바로 그 온도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한국 장비는 견딜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또 고장 소식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화 너머 페트르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관님, 성공했어요.
뭐가 성공했다고요? 한국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플라즈마 균일도 99.7%, 온도 제어 시스템도 정상이에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한국 기술이 체코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거였어요. 공장으로 달려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환경 보상 시스템이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했고 플라즈마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죠. 이제 정말 확신해요. 페트르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동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성우가 프라하를 다시 방문했을 때 제게 말했어요. 차관님, 이제 체코가 유럽의 반도체 허브가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확신해요. 체코가 증명해줬으니까요. 진정한 협력이 뭔지 말이에요. 그의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체코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야로슬라프도 이제는 인정했어요. 노바크 차관, 제가 틀렸어요. 그가 제게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반대와 의심을 이겨낸 순간이었거든요. 오늘 저는 사무실 벽에 새로운 사진을 걸었어요. 프라하 반도체 파크에서 체코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뒤로 유럽 실리콘밸리라는 간판이 보여요. 우리가 함께 만든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프라하 성이 보입니다. 600년 동안 이 성은 수많은 침입자들을 견뎌냈어요. 오스트리아, 독일, 소비에트.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는 침입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페트로와 바르바라는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우리 경험을 전수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러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지 않아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최첨단 장비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유였어요. 기술의 자유, 선택의 자유, 미래를 만들어갈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용기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프라하 반도체 파크에서는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체코와 한국이 함께 쓰는 미래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파트너십, 그 가능성이 오늘도 프라하 하늘 아래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